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깨지는 경우, 파혼하는 경우는 어떤 문제가 많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아무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양가 부모님, 양가 가족의 참여도에 따라서 파혼으로 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외국은 네. 양가 부모님이 그렇게 참여할 게 그럼요. 없잖아요. 네, 약간 손님처럼 오시더라고요. 약간. 예. 파티에 손님처럼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네. 우리나라는 네. 개입을 좀 지나치게 그럼요. 좀 많이 하시는 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음. 사실 동거를 어느 정도 하다가 결혼으로 음. 가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네. 경우가 많고, 그냥 그 둘이서 음. 결혼을 알아서 준비하고 음. 이러면서 이미 분가가 돼 있는 형태가 많거든요. 네. 가장 참여를 많이 해서 뭐 이렇게 난리가 나고 깨지고 이런 거 어떤 경우인가요? 사실 웨딩 플래너로서 조금 오히려 이제 반가운 부분은 스몰 웨딩이라든지 조금 신랑 신부 중심에 축소되는 결혼식이 많아질수록 저희는 조금 반가워요. 그래서 정말 신랑 신부님의 중심이 되어서 신랑 신부님을 위한 결혼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30년 전에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결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내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 행사가 없어요. 손님을 초대하는. 30년 동안 이제 쌓아온 인맥이라든지 뿌려놓은 것들이 결혼식 때 뿌려놓은 거. 이제 다시 이제 받으셔야 되는 축의금 문화가 사실은 네. 어쩔 수 없이 가장 큰 부분이 돼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부터 이게 축의금 문화도 예식에 대한 부분에서 좀 많이 좌지우지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뭐 신혼집을 구하는 부분이라든지 좀 금전적으로 아직 좀 기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원을 받으면 또 말을 더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마찰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좀 제가 많은 걸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신랑 신부님을 위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싸움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헤어지셨을 때 서로 행복한 길을 갈 수 있겠다라고 제가 추측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게 이제 단기간의 준비거든요. 단 이제 몇 개월 만의 준비 과정에서 이런 양가의 마찰을 좀 견디기 힘들죠. 왜냐면 평생 사실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고 이런 마찰을 이제 합의를 보고 이런 과정 거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잠깐의 고통이 이제 평생의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이제 과대 확장해서 조금 불안함을 느끼시는 경우도 조금 많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넘어가면은 괜찮은 경우도 사실 자연스럽게 이제 사라지는 건데. 네네네. 원래 이제 네. 양가 부모님이라는 게 서로 좀 불편할 수밖에 없고 네. 쉽지는 않고 편하진 않는데 결혼식 이후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대체로는 아닌 네. 경우가 많죠. 뭐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좀 공주처럼 왕자처럼 이제 크다가 처음 이제 이런 내가 타인의 뭐 뵌지 얼마 안 된 분의 말을 들어야 되고 내 의견과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나는 이 부분을 나는 평생 비싼 걸로 고통받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지레 학대에서. 겁을 먹으시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혼할 때 불안하거나 그런 것들이 너무 확대 해석이 돼서 네. 파혼까지 가는 경우가 네, 많고, 맞습니다. 이혼을 안 하고 잘 살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랑만 갖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단연코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가 이제 많은 커플, 많은 예비 신랑 신부님을 보면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사랑도 좋죠.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엄청 싸우고 뭐 서로 약간 무시를 하는 발언을 하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존경이라는 존경. 키워드를 조금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배우자는 항상 내 옆에 늘 함께 있거든요. 내 그림자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배우자의 대상이 아니라 나는 누군가를 또는 뭐 제가 선생님을 좀 존경하고 선생님에 대해서 모든 걸 제가 다 찾아보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부로 그 사람에게 대우를 하거나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함부로 이 사람을 속이려고 한다든지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신랑 신부님을 많이 보다 보면 눈빛이라든지 말투 자체가 이 신랑님은 신부님의 이 부분을 존경하고 있구나. 신부님이 이 신랑님의 이런 부분을 좀 존경하고 있구나. 이런 단어로 좀 보면은 좀 눈빛
눈빛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사람을 보면 좀 눈빛이 다르잖아요. 반짝반짝하고 좀 뭔가 귀하고 이 사람이 그리고 계속 함께 하고 싶고 이 끈을 놓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연애를 오래 하시면서 결혼까지 생각할까 말까를 보실 때 이 사람은 뭐 내 성격도 다 맞춰줘, 뭐 나를 사랑해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사람은 과연 나를 존경하고 있을까? 이 사람은 나를 존경하는 포인트가 있을까?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어떤 부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나? 이런 단어를 조금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14년차 웨딩 플래너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중심을 네. 좀 두고 갈 수 있는 부분이 감정적인 부분도 네. 중요하지만 네. 상대방을 존중하고 네. 존경하고 네. 예의를 지켜주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요즘 결혼할 때 평균적으로 드는 비용이 네. 어느 정도? 예를 들면은 이 질문을 제가 이제 웨딩 플래너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겠죠. 네. 결혼할 때 얼마 들어? 지인들도 그렇고 가장 많이 아니 하거든요. 너무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굉장히 경우 수가 다양하지 않아요? 그럼요. 예비 신랑 신부님들께 뭐 이 정도는 감을 잡으시고 여기서 나는 조금 더 아끼겠다, 조금 더 쓰겠다를 잡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선이 네. 집을 제외하고 신혼집을 제외하고 결국 이제 3천을 두고 준비를 하냐, 5천을 두고 준비를 하냐. 제가 봤을 때 제가 낸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에서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천이라는 게 뭐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뭐 얼마 안 되는 또 어떤 분들은 결혼할 때 그렇게 많이 들어라고 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해외 신혼여행 두 분이서 가는 것도 1,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식대비 그쵸, 등등 그쵸. 하면은 1,000만 원 사실은 금방입니다. 그리고 웨딩만큼 돈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야도 저는 좀 없다고 생각해요. 대단하게 개인의 노력이기보다는 이게 사람이 다 하는 일이거든요. 웨딩은 그쵸.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메이크업부터 시작해서 나의 결혼을 도와주는 그런 라인업에 그분들의 프로필과 수준이 조금 달라져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돈을 쓰는 거에 따라서 그 규모도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기점을 두고 예산을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결코 3천이 뭐 적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현명한 결혼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현명한 예산을 짜실 때는 반드시 좀 똑똑한 웨딩 플래너를 찾으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으셔야지 예산 설정은 쉽게 뭐 수천만 원 날리지만 실패하는 결혼 준비를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 평생 살면서 단기간에 가장 큰 돈을 쓰는 시기가 결혼 시기거든요. 평생을 살면서 몇 달 내에 어떻게 보면 집까지 하면 지금 수억을 쓰게 되겠죠. 드레스, 화장. 네, 스드메. 네. 그거는 대충 어느 정도 들어요? 그 기준도 이제 뭐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제가 대략 조금 생각해드리면은 뭐 300선, 뭐 400선, 500선 뭐 요 정도로 하고 뭐 돈을 좀 한 뭐 700까지 내가 드레스도 한 수백만 원 대여비가 수백만 원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웨딩 장소도 이제 호텔이라든지 뭐 특급 호텔이라든지 이럴 때는 뭐 수천만 원이 들어가겠죠. 그래도 이제 뭐 딱 순수하게 웨딩 플래너와 함께 실질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그 내용 스드메 같은 경우에는 한 500 미만부터 시작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이제 결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쭉 이제 만나보고 또 동료들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웨딩 플래너는 위험해요. 뭐 좀 그러니까 아니 사람을 지칭한다기보다 멘트 이런 멘트 나오는 사람들은 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럼요. 사실 저는 신랑 신부님이 갈수록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사회적으로도 유명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실 사기성이 짙거나 그런 거는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실 때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너무 쉽게 속을 수 있는 부분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웨딩 플래너와 함께하는 이유는 결국 1대1 맞춤이라는 게 정말 초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신랑 신부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정해진 멘트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쭉쭉쭉쭉 하기 때문에 그냥 이 구성으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계약서부터 드린다든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과도한 서비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서비스를 다 챙겨줄 테니까 오늘 계약을 하세요라든지. 그러니까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가 결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가타부타 끼워주기 식의 그런 서비스가 정말 중요할까요? 그거는 그냥 눈속임, 그러니까 즉각적인 그냥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판매에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런 멘트.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사실 뭐 지나치게 너무 좀 저렴하다든지 네. 그런 것도 그냥 쉽게 계약을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웨딩 플래너를 찾아가는 이유는 내가 이제 수개월 동안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어떠한 갑자기 일어나는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한 대처들,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친구에게 얘기 상담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내 얼굴 침 뱉기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상황이 사정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게 정말 현명한 대처가 되지 않거든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 플래너는 정말 다년간의 경험으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뭐 쓰듬의 부분 이런 게 아니더라도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내가 여기에 이제 뭐 좀 소비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게 좀 잘 선택을 한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의 가족에 대해서 사실 우리 가족에 좀 저희 뭐 아버지가 조금 몸이 편찮으셔서 예실 때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중요하고 저희 커플은 어떻게 만나서 어떠한 성향이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 신랑 신부님께 맞게 플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랜, 어드바이스 부분, 그다음에 나의 뭐 예식을 조금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가는 플래너와 이런 얘기는 쏙 빼고 결국 이런 상품 얘기만 하면서 이거는 이 금액에 정말 잘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데 신랑 신부님은 자칫 이제 너무 이제 똑똑하고 너무 정보를 많이 아실수록 나는 되게 똑똑하게 해서 절대 속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 금액 비교를 해서 내가 정말 좋은 거를 싸게 해볼 거야 라고 이런 포인트로만 가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치 자판기를 누르는 것과 다를 게 없죠. 그거는 플래너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 뭐 예를 들면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예, 선택하면 그냥 견적서가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은 내 일생일 때 처음 하는 거고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예산적으로도 합리적으로 그 다음에 너무 완벽하게 그 다음에 뭐 아쉬움 없이 예쁘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는 건 어떤 능력 있는 플래너를 만나냐 그 다음에 그 플래너가 결국 나의 결혼 준비를 하는 라인업을 짜주는 거거든요. 그쵸. 내가 한 명 하면 다 만날 수가 없어요. 유명한 작가님, 뭐 유명한 메이크업 선생님 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플래너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 플래너와 함께 하고 있는 이 라인업이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사실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입소문? 추천? 네, 추천 그런 것도 좀 중요한데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개인적인 홍보라든지 뭐 마케팅 없이 이제 소개권으로만 좀 오래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 친구가 한 곳이 그 플래너 성향이 자기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SNS에 너무 믿지는 마시고 그래도 요즘에는 그래도 가장 빠른 방법은 그래도 좀 SNS를 통해서 이 플래너 기본적인 마인드라든지 좀 센스를 조금 파악을 해서 두세 분께는 기본적으로 좀 깊이 있는 디테일한 상담을 좀 받아보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1, 20만 원 쓰는 거에 아깝다 이렇게 하시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10만 원 쓰다 보니까 에이 이 정도면 됐겠지 뭐 하고 쓰세요. 근데 그게 몇백만 원이 다 아깝게 되는 줄 생각을 못 하시고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정말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플래너를 찾을 때까지 상담을 친구 받아보시는 같은 것도 좀 그리고 네, 이제 그런 전체적인 스토리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럼요. 예. 근데 이게 제 기준에 그런 경험이 없거나 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신랑 신부님의 스토리에 관심이 없는 플래너들은 그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제대로 된 어드바이스라든지 책임감 있는 센스 있는 결혼 준비가 잘 안 되죠. 너무 과하게 포장된 플래너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너무 안타까워요. 이 SNS가 사람을 똑똑하게 만들기보다는, 그러니까 중이 지 머리 못 깎는다고 네. 원래 자기
그러니까 자기랑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네. 사람이 좀 뭐 지나치게 정보를 받아서 네. 그 정보의 최고의 어떤 결정편을 만들 스스로 하겠다 이러면 뭐 플래너가 사실 필요 없는 거죠. 자기가 짜면 네. 되는 거지. 그렇죠. 그냥 싸기만 한 거 하려면은 그럼요. 그냥 맞아요. 예, 네. 자기가 하면 되는 거지. 네, 맞습니다. 예. 가장 보람이 있었던 네. 때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가장이라는 얘기는 제가 어떠한 좀 특수한 얘기도 한 가지 할 수 있지만 또 그 전에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이제 14년째 그 매주 결혼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수개월 동안 신랑 신부님과 함께 하면서 예. 많은 걸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예식 날 보면은 우리 이제는 이제 저도 이제 처음 일할 때는 그런 것까지 잘 몰랐지만 점점 아버님, 어머님을 보면은 아버님, 어머님은 내 자식들이 입장을 할 때 아마 내 자식을 낳은 날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출산을 한 때 분명히 생각하실 거고 친구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쟤랑 옛날에 땡땡이 치고 놀러 다니고 했는데 왜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 술 마시고 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 가정을 이루면서 저렇게 멋있게 입장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정말 있는 곳이 한편의 드라마를 찍는 곳이 정말 저는 결혼식 날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 눈에 다 보이고 그런 드라마의 주연이죠. 신랑 신부님과 함께 제가 몇 달을 했다 보니까 너무 이제 감동적이에요. 저도 이제 동행을 하는 플래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매 순간 그런 감동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14년 동안 일을 하면서 단 한순간도 뭐 이탈이나 뭐 이직 없이 웨딩 플래너만 할 수 있었던 그런 행복의 이유기도 하고, 이거는 정말 플래너라면 정말 저랑 같이 공감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감동적인 순간, 감정적인 순간은 생각보다 매년 많은 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꼭 이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예식이 어떤 게 있냐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 제가 감동을 좀 수도 없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보다는 조금 특수한 경우가 좀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뉴욕의 브루클린 다리 밑에서 이제 강변에서 이제 그 레스토랑에서 이제 웨딩 파티를 좀 참여를 하게 됐는데 물론 그 장소도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이제 참여하는 이제 웨딩을 했는데 이제 날이 어둑해지고 이제 그 건너편 맨하탄의 야경이 보이고 이제 브루클린 다리가 보이고 이제 아버지와 신부가 이제 춤을 추는 그 순간을 보면서 내가 영화 같은 순간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순간은 정말 그 장소까지 완벽했죠. 그래서 이 한 순간을 보기 위해 한 10년을 웨딩 플래너를 하고 있구나. 네, 그게 사실 가장 기억에 남고 앞으로도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고 싶어요. 웨딩 플래너만이도 경험할 수 있는, 물론 참여하게도 너무 좋았겠지만 저는 이제 좀 함께 참여하는 시선으로 봤을 때 너무 행복했거든요.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이 일단 맨 처음에 들어가서 자리 잡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네. 일단 자리를 잡고 네. 가면 많은 사람들의 특별한 순간들을 네. 같이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뭐 영화 제목도 그냥 딴 말 필요 없잖아요. 웨딩 플래너 그러면 영화 제목 나오는 거잖아. 그냥 그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멀리 있는 직업 같지만 생각보다는 잘 정착을 하시면 신입들의 진입 장벽이 높은 편도 아니고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직업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할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리고 저를 만나보실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스튜디오로 제가 이거를 들고 가야 되는데 누구랑 같이 들고 가야 되는데 이런 스튜디오에서 만나 뵙게 되네요. 결국은 제가 골드미스가 시집은 못 가도 결국은 만나긴 만났습니다. 웨딩 플래너에서 많은 얘기 들었고요. 참 사람 사는 게 존경이라는 말 그거 굉장히 감동 깊었던 것 같고 그리고 플래너로서 많은 삶
행복과 네. 동반 동행하는 친구 같은 그런 오늘 웨딩 플래너 조여진 씨 모셨습니다. 재밌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